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잘 보냈나요? 추석에 우리나라 전통 옷인 한복도 입어보았나요? 오늘은 바로 추석 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복에 대해 살펴보고 여러 가지 색감을 느껴볼 거예요. 그리고 난 후 알록달록 색들의 조화를 느끼면서 배짜기를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짜서 뭐 하냐고요? 추워하는 호랑이에게 이불을 덮어줄 거랍니다. 먼저 한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복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복이에요. 직선과 곡선의 흐름과 여러 색상들의 조화가 아름다운 우리 옷이지요. 우리 친구들 한복을 입어본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는 종종 입었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별로 입어본 적이 없어요. 참 편하고 아름다운 옷인데 자주 입고 싶다는 생각도 든답니다. 한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얘기해 주세요. 잠깐 들을 시간을 가질게요. 그런 생각이 들었군요. 또 한복의 색깔은 어떤가요? 참 알록달록하고 곱죠? 색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은 무슨 색인가요? 선생님은 빨간색을 가장 좋아하지만 연보라색도 좋아하고 하늘색도 좋아해요. 한 가지만 얘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번 얘기해 볼래요? 네, 한복은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죠. 그 색이 참 멋지게 어울리고 있어요. 그럼 색깔이 주는 느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이 색들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빨강, 주황, 노랑.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은 조금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정답도 없고 틀렸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얘기하세요. 얘기했나요? 이번에 이 색들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파랑, 남색, 보라. 아까 색들보다는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무슨 느낌인가요? 네, 그러면 잠깐 EBS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색의 느낌에 관련한 영상이에요.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때 모두 한마음이 되어 신나게 응원하던 열기가 느껴지나요? 붉은색의 물결이 아주 강렬하고 열정적인 느낌을 주죠? 잘 모르겠다고요? 이제 확실히 느낄 수 있겠죠? 색이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색이 넘쳐나죠? 그럼 다양한 색이 주는 느낌을 한번 알아볼까요? 흰색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깨끗하고 순결한 느낌이 들죠? 우리 민족은 흰색을 순수하고 거룩한 색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에게 흰색의 옷을 입혔죠. 결혼식 때 신부의 새하얀 웨딩드레스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어떤가요? 자연의 강렬한 생명력과 열정, 힘이 느껴지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 국계에서도 빨간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빨간색이 힘, 애국심, 자유, 용기와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초록색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초록색은 화가들에게 기쁨, 행복, 젊음을 표현하는 색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림 속 신부의 풍성한 초록색 드레스처럼 말이죠. 이러한 색이 주는 느낌을 이용해 우리는 실생활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눈에 빨리 띄고 자극이 강한 빨간색. 주로 위급함을 알리는 곳에 많이 쓰이죠. 노랑도 어떤 색보다 눈에 잘 띄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색이 노랑입니다. 어린이들 활동복이나 모자, 유치원 버스까지 주로 노란색인 것도 같은 목적이죠. 또 주의를 알리는 위험한 물건도 노란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수술을 할 때 의사와 간호사는 초록색 수술복을 입어서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켜요. 초록색은 눈의 피로를 덜어줄 뿐 아니라 집중력을 높이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교실의 칠판도 주로 초록색이죠. 군인이 입는 군복은 적의 눈에 잘 띄지 않게 하기 위해 초록색이 많아요. 음식을 만들 땐 청결이 가장 중요하죠. 요리사나 주방장처럼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흰색 옷을 입죠. 흰색 옷은 깨끗한 느낌을 줄 뿐 아니라 더러움이 쉽게 눈에 띄어 항상 주의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색이 주는 느낌을 이용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곳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보았나요? 색의 느낌에 대해서는 모두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배틀을 이용해서 배를 짰어요. 이 기계에 실을 걸어서 천을 짜고 여러 옷들을 만든 거예요. 한복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한번 배 짜기에 도전해 볼까요? 실이랑 배틀 대신 가위, 풀, 학습지, 그리고 튼튼한 두 손을 준비합니다. 학습지에 호랑이가 누워있네요. 어머나, 이불이 없어서 추울 것 같아요. 우리가 얼른 이불을 만들어줘야겠어요. 오른쪽처럼 색깔이 어울리게 배를 짜서 이불을 만들고 호랑이에게 덮어줍시다. 자, 학습지 2장이랑 가위 풀을 준비했나요? 우리 추워하고 있는 호랑이 학습지는 잠깐 옆에다가 빼두고 도안 1번과 도안 2번이 그려진 학습지와 가위만 먼저 준비를 해둡니다. 선생님이 지금 준비한 학습지 색깔이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습지 색깔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아름다운 색깔을 느껴보라고 여러 가지 색깔로 준비했으니까 선생님 학습지랑 뭔가 색깔이 달라요. 놀라지 말아요. 다를 수 있어요. 도안 2개가 네모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모나죠? 큰 네모, 또 큰 네모. 요 바깥의 네모 모양으로만 잘라주겠습니다. 선생님이랑 함께 가위질을 시작해 봅시다. 천천히 가위 날카로운 부분 조심하면서 가위질을 해볼게요. 삐뚤빼뚤하게 자르면 이따가 배짜기 할 때 삐뚤빼뚤한 이불이 되겠죠. 똑바로 선 맞춰서 잘라봅니다.
가위질 연습도 힘을 주어가면서 하면 우리 힘들어하는 오카리나도 잘 불 수가 있겠죠? 혹시라도 내가 받은 학습지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하는 친구들은 집에 있는 색종이로 해도 됩니다. 선생님이 학습지를 일부러 색종이 모양이랑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색종이로 배짜기를 해도 돼요. 이렇게 네모 모양 2개가 되었죠. 네모 모양 2개. 그런데 네모 모양이 조금 달라요. 하나는 이렇게 선이 하나 그어져 있고 반대편으로 선이 그어져 있어서 칸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으로 나뉘어진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선이 같은 줄로만 쭉 돼 있는 게 있어요. 이 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같은 줄로 돼 있는 게 있죠. 같은 줄로 되어 있는 것부터 잘라 볼게요. 한 줄로만 이렇게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학습지를 잘라 보겠습니다. 선 모양 그대로 자르면 돼요. 혼자서 먼저 시작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하나, 둘. 혹시 이 선대로 자르는 것이 조금 어렵다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좋아요. 하지만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그냥 어렵다고 떼쓰면 안 되겠죠? 우리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애기가 아니잖아요. 초등학생이잖아요. 어린이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선대로 잘라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 이 선이랑 완전히 똑같이 자를 수는 없어요. 선생님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약간 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해보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조심조심. 가위질 할 때 조심조심. 네, 이렇게 해서 요런 길다란 막대 모양이 총 7개가 나왔어요. 선생님 지금 교실에서 창문을 열어놨더니 바람에 날릴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무거운 물체로 눌러놓고 잠깐 옆에다가 둘게요. 그러면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건 요렇게 선이 여러 개 있는데 먼저 시작하지 말라고 했죠. 먼저 시작한 사람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 아마 9개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배짜기를 할 수가 없어요. 테이프로 막 덕지덕지 붙여서 지저분한 배짜기가 돼버려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 위에 있는 선, 여기서는 자르지 않습니다. 자르지 않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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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잘라줄 거예요. 마치 문어 다리처럼 되겠죠. 문어 다리 8개처럼 쭉 자를 건데 혹시 선생님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는 잠깐 영상을 보면서 기다리세요. 선생님이 보여줄 테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영상을 보고 저렇게 자르는 거였구나 보고 난 다음에 영상을 멈춰놓고 자르기를 시작하면 되겠죠. 이해가 된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자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만 자를 거예요.
자르겠습니다. 끝까지 자르지 않고 여기까지만 자를 거예요. 헷갈리는 친구는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시작하세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혼자서 시작하면 학습지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잘라야 하잖아요. 천천히 영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이렇게 가위질할 때 손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힘들다고 대충 자르면 안 예쁜 배짜기가 된다고 했죠. 우와, 다 잘랐어요. 어떻게 잘랐나 봅시다. 이렇게 밑에만 이렇게 자르고 위에는 자르지 않았어요. 위에는 자르지 않습니다. 위에는 안 잘라요. 남겨놓고 밑에만 팔락팔락 남기게.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냅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었나요? 여기만요. 이렇게 살짝 벌려 볼게요. 요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잘라둔 이 길다란 막대 같은 걸 사이사이에 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혹시 아까 선생님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영상을 멈췄어요. 영상을 다 보고 하려고 아직 못 잘랐어요 하는 친구들은 지금 멈춰 놓고 자르세요. 이제 우리 가위는 필요 없습니다. 옆으로 놔둘게요. 이제는 풀이 필요해요. 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눌러놓았던 기다란 막대도 준비해 주세요. 자, 설명을 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풀칠을 하면 나중에 떼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보고 시작하세요. 배는 어떻게 짜냐면 한번 여기에는 넣고 여기에서는 빼주고 여기에는 다시 넣고 빼주고 넣고 빼주고 넣고 이렇게 딱 길이를 맞추면 색깔이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벤더색, 연보라색이 보였다가 연노랑색이 보였다가 다시 연보라색이 보였다가 연노랑색이 보였다가 연보라색이 보였다가 연노랑색이 보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색깔이 겹치지 않게 보여야 해요. 그래서 막대를 사이사이에 껴둬야 하는데 그냥 놔두면 어때요? 지금 선생님 한 것처럼 막 왔다 갔다 빠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끝에를 풀로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풀로 고정을 해볼게요. 여기 부분에다가 길이를 딱딱 맞춰서 길이 안 맞추면 이따가 그 다음 배를 짤 때 조금 고생을 하겠죠? 뒤집어서 여기도 풀칠해 줄게요. 한쪽만 하면 한쪽이 또 빠지니까 양쪽에다가 다 풀칠을 해 볼게요. 딱 길이를 맞춰야 예뻐요. 그리고 정 고정이 안 되면 여기에다가 테이프를 살짝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금 풀을 딱 붙여놔서 굳이 테이프를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친구들은
풀로 고정을 시키기가 어렵다면 여기 뒤에다가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배를 한 단 짰어요. 여기서 끝내면 안 예쁘겠죠? 또 다른 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시 보고 시작하세요.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짠다면 보세요.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짰어요. 어때요? 그러면 여기는 또 연보라랑 겹치고 연노랑 쭉 색깔이 똑같아요. 어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옳지. 요번에는 여기를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넣고 다시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다시 마지막에 이렇게 빼주면 살살살살살 끝까지 껴줄게요. 그러면 아이고 어때요? 색깔이 겹치지가 않죠. 어딜 가도 겹치지가 않아요. 바둑판 모양처럼 이렇게 겹치지 않게 모든 배를 짜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이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도록 풀칠해서 고정을 해줍시다. 딱 맞게, 길이가 딱 맞게 고정을 해줍시다. 끝에가 딱 맞아야지 고정이 잘 될 거예요. 왔다 갔다가 하면 그 다음 배 짜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딱 맞춰서 끝까지 길이를 딱 맞춰서 한번 꼭꼭꼭 그리고 풀칠한 다음에는 이렇게 꾹꾹 눌러줘야 잘 붙어요. 그냥 풀칠만 해놓는다고 해서 얘네가 저절로 싹 붙으면 좋겠지만 한번 눌러줘야지 얘네가 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도 풀칠해서 길이 맞춰가지고 길이 맞춰서 끝까지 싹싹 넣어주고 와 예쁘네요. 우리나라 한복에 있는 저고리 색깔이 생각나면서 참 예쁜데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 어울리는 색깔로 학습지를 만들어서 넣었으니까 배를 짜면 참 예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단은 어떻게 해야지 어울릴까? 네, 맞아요. 첫 번째 단이랑 똑같이 짜면 여기랑 만나지 않고 배를 짤 수가 있겠죠. 대단한데요. 첫 번째 단이랑 똑같이 한번 배를 짜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이랑 만나지 않을 거예요. 해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요.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싹싹싹 넣어요. 아이고 여기서 선생님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하다가 실수를 하면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겹치지 않게 하면 됩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으니까 잘 안 된다고 막 울거나 찢거나 집어 던지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서 해봅시다. 시간 많잖아요. 그쵸? 끝까지 넣어야 예뻐요. 그리고 여기도 끝까지 싹싹 넣어가지고 끝에가 안 맞으면 배가 틀어지니까 싹싹 넣어요. 이렇게 끝까지. 그래서 꾹꾹 눌러서 꾹꾹 잘 붙게 꾹꾹. 그리고 여기도 싹싹 넣을게요. 와, 어때요? 예쁘죠? 우리 절반도 아직 안 했어요.
이걸 끝까지 계속 배를 짜주면 됩니다. 그럼 네 번째 단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네, 맞아요. 두 번째 단이랑 똑같이 짜면 되겠죠? 두 번째 단 짰던 것처럼 세 번째 단과 만나지 않게 색깔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아이고, 어디서 또 실수를 했네요. 여기서. 이렇게 어떤 친구들은 손재주가 좋으면 선생님보다 더 빨리 능숙하게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손재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아마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 재밌어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색종이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명한 색으로 배를 짜도 예쁘거든요. 아이고, 자꾸 빠지네요. 빨리 풀칠해서 묻혀줘야겠어요. 싹싹 끝까지 싹싹 넣어서 끝까지 잘 넣어서 껴주세요. 촘촘히 촘촘히. 아우, 배기참 곱죠. 그럼 이번에는 역시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처럼 다섯 번째 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다 보면 점점 능숙해질 거예요. 선생님도 지금 이게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첫 번째가 아닌데도 지금 선생님이 실수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 했을 때는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더 어렵고 헷갈리고 실수도 많이 생길 거예요. 괜찮아요. 끝까지 쑥쑥. 이거 왜 튀어나왔지? 와,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뿌듯하네요. 자, 이번에도 두 번째, 네 번째 줄처럼 싹싹 넣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을 느끼면서 색의 조화를 느껴보면서 배를 짜주세요. 아이고, 자꾸 빠지네요. 고정이 안 돼서.
혹시 지금 이거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색종이로 길이를, 이 막대의 길이를 조금 더 두껍게 해서 조금 간단한 배짜기를 도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길이가 1학년이 하기에, 1학년 손님이 약한 친구들이 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하기가 어려우면 너무 이거 많다, 7개의 배를 짜는 것도 너무 힘들고 괴롭다 하는 친구들은 색종이로 조금 간격을 넓게 잘라서 그 배를 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쉽게 하려고 칸을 넓힌 건데도 이것도 어려우면 어쩔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이것만 해도 예쁜데요. 마지막 단이네요. 이제 마지막 단. 마지막 단은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단이랑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머나, 제가 조금씩 넘치게 했나봐요. 여기 조금 튀어나오네요. 이거는 이렇게 넘치는 거는 이따가 잘라주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따 보여줄게요. 어떻게 자르는지. 마지막 단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기에는. 뭔가 다른 데서 잡아주는 게 별로 없어서 자꾸 빠져나가요. 지금 방금 아닌데요? 저는 엄청 쉬운데요? 하는 친구도 있었죠? 이렇게 끼우고 끝까지 집중해서 싹싹 끝까지 끼워 봅니다. 끝까지 끼우고 끝까지 꾹꾹 눌러서 배를 짜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조금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아까 잠깐 옆에 내려두었던 가위로 살짝 정리해주면 돼요. 이 뒤를 보고 하면 더 쉽겠네요. 뒤를 보면서 여기를 싹싹 잘라주면 이렇게 끝에를 딱 맞게 잘라주면 돼요. 요렇게. 그리고 선생님 이불이라서 그냥 여기를 굳이 자르진 않을 건데, 만약에 나는 배짠 거만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여기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도 어차피 여기 끝에 부분을 우리가 다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배짠 부분만 예쁘게 체크무늬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아까 이 추워하는 호랑이한테 이렇게 포근하게 이불을 덮어줄 수가 있어요. 어때요? 좀 따뜻해졌니, 호랑아? 여기다가 풀칠해서 이불을 싹 덮어주면 완성이에요. 여기 끝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잘라서 이용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살리려고요. 이렇게 해서 호랑이한테 이불을 덮어주세요. 여러분의 추석 빔을 배를 짜서 만들어 봅시다. 화이팅! 영상을 따라서 잘 만들어 보았나요? 따라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아쉬운 점이나 재미있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속도가 빠르다면 멈춰놓거나 이전으로 가서 다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학습지는 학교 오는 날 가져오면 됩니다. 따뜻한 호랑이를 만날 수 있겠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랑합니다.